네, 안녕하세요. 매일매일 새로운 탈 것으로 기대감을 높이고 있는 오토타임즈 김성환 기자입니다. 그도 그럴 것이 제 옆에 보세요. 딱 봐도 덩치가 산만하죠. 아주 우람한 풀사이즈 SUV 한 대를 갖고 와봤습니다. 심지어 국내 판매 중인 SUV 중에 가장 길다고 해요. 덩치도 상당한데 바로 캐딜락 에스컬레이드의 롱휠베이스죠. 에스컬레이드 ESV입니다. 이 미국산 SUV의 끝판왕, 자존심의 끝을 보여준다 라고 볼 수가 있는데, 과연 이 차 어떤 느낌, 또 우리에게 특별한 매력을 안겨다 줄지 지금 바로 한번 살펴보시겠습니다. 네, 신형 에스컬레이드 ESV 앞모습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전면부 프론트 마스크만 봐도 존재감이 상당하죠. 제가 뭐 키가 살짝 작은 감도 없지 않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보닛이 제 어깨 쪽에 와 있는 이 엄청난 이 지상고 크기 높이만 보더라도 차의 존재감을 압도한다. 주변 도로 위의 시선을 한 번에 끄는 차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단연 핵심은 이 그릴이라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이렇게 큰 그릴, 요 근래 SUV 중에 본 적이 있나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상당한 사이즈를 자랑합니다. 아래쪽까지 아주 깊게, 이 차의 가장 핵심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그리고 이 독특한 몬드리안 작품처럼 생긴 이 캐딜락 로고, 그 엠블럼 역시 크기가 이 손바닥 한 개 반 정도는 돼야 가릴 정도로 상당히 큼직하게 표현을 해져 있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옆쪽으로 넘어와서는 가로 형태의 헤드램프가 장착이 되었죠. 신형으로 와서. 하지만 이 방향지시등과 주간주행등 역할을 하는 부분은 역시나 언제나 그랬듯 캐딜락을 상징하는 아주 버티컬 타입의 세로형의 긴 램프 등을 집어넣었어요. 그 다음에 캐딜락 ESV 같은 경우 국내에는 두 가지 트림으로 출시가 됩니다. 프리미엄 럭셔리, 그 다음 스포츠 플래티넘, 이렇게 나오는데, 이 차 같은 경우는 조금 더 차분하면서도 고급감에 치중을 한, 역동적인 성격과는 조금 거리가 있는 프리미엄 럭셔리 플래티넘 트림이에요. 그래서인지 이렇게 가로줄 무늬에 굵은 핀을 좀 집어넣었고, 반무광 재질의 금속 느낌의 포인트 액세서리를 여러 겹 층층이 넣어서 차가 한결 더 우아하고 또 고급스러운 모습, 맛을 잘 표현을 해냈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범퍼 디자인도 그렇게 막 과감하게 굴곡을 넣거나 기교를 부리지 않았어요. 최대한 단정하고 또 매끈하게 유광 블랙을 적절히 사용해서 멋을 더한 점도 인상적이네요. 네,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ESV의 핵심, 바로 이 킬링 포인트는 바로 옆모습이죠. 어떠신 것 같으세요? 와, 진짜 엄청나게 깁니다. 이렇게 긴 SUV 처음 봐요. 아주 놀랍고, 한국 시장에서 더더욱 캐딜락 코리아에서 공식 출시를 한다니까 또 한 번 아주 놀라운, 또 이 소비자들의 성향이 앞으로 어떻게 바뀔 것인지 참 무척 기대가 되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 길이 수치만 보더라도 어마어마한데요. 길이가 무려 5.7m가 넘습니다. 그리고 앞뒤 바퀴 사이의 거리이죠. 휠베이스도 놀라지 마세요. 3.4m에 이른다고 해요. 우리가 보통 3m 넘어가는 휠베이스 갖고 있으면 뭐 플래그십, 대형 SUV 뭐 이렇게 실내 공간 말할 필요도 없이 좋아요 막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 차는 무려 3.4m에 이르는 휠베이스를 가졌습니다. 오버행도 굉장히 짧죠. 그래서인지 실내 공간에서 말도 안 되는 광활함을 보여줄 거다라고 또 예상이 들고요. 조금 더 세부 요소 한번 살펴볼까요? 먼저 이 휠 22인치 사양이 매칭이 됩니다. 그런데 영상으로 보실 때 어떠세요? 제가 실물로 봐도 그렇게 크다는 생각이 전혀 들지 않아요. 기본적으로 차체 사이즈가 워낙 크다 보니까 22인치 휠이 그냥 적당하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무난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타이어도 한 가지 특징인데, 트레드웨어가 생각보다 길어요. 마일리지에 초점을 맞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 이 앞에 타이어가 275mm나 됩니다. 그냥 뭐든지 다 커. 대단한 것 같아. 휠하우스 역시 뭐 웬만한 성인 남자 팔뚝 하나 그냥 들어갈 정도로 상당히 넓은 공간을 뚫어 놓았습니다. 살짝 사다리꼴 모양으로 되어져 있죠. 여기에 에어 서스펜션까지 올리잖아요. 그러면 무슨 정통 오프로더야? 엄청난 또 높이를 자랑합니다. 하나부터 열까지 뭐 작은 구석, 옹졸한 그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죄다 크다고 보시면 됩니다. 심지어 이 사이드 미러 보세요. 웬만한 공채 크기야. 그냥
모든 게 다 큼직합니다. 네, 뒤태 같은 경우는 에스컬레이드의 헤리티지를 아주 잘 계승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이 버티컬 타입의 테일램프 끝에서 끝까지 무지하게 길게 표현이 되어져 있죠. 오래전부터 에스컬레이드가 보여줄 수 있는 하나의 정체성 잘 표현을 했다라고 생각이 들고, 이 오프닝 세레모니 라이팅 기능과 함께 요 안쪽에도 여러 겹으로 아주 세심하게 디테일에 신경 쓴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헤드램프와 마찬가지로 요런 아주 고급감을 나타내는 부분 정말 잘 해내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 다음에 전체적으로 깔끔함에 초점을 맞춘 것 같아요. 히든 타입의 와이퍼를 넣어서 이 뒷유리창이 매끈하고 아주 단정된 모습을 볼 수가 있죠. 트렁크의 디자인 형태도 마찬가지입니다. 에스컬레이드의 레터링과 600이라는 숫자 생각보다는 작게 표현이 되어져 있어요. 이쪽 부분은 이 직선 그리고 각을 사용해서 조금 주름을 접은 정도에만 그쳤는데, 그래서인지 차가 더 큼직하고 넓어 보이지 않나 라는 생각을 들게 합니다. 미국 차들이 많이 하고 있는 형식이죠. 틸팅 방식의 유리창, 이 차도 당연히 지원이 됩니다. 이 안쪽에 버튼이 마련이 되어져 있어요. 그래서 이렇게 누르면 깔끔하게 열리게 되어져 있죠. 차박할 때 무척 유용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카메라도 2개나 마련이 되어져 있어요. 서라운드 뷰, 그 다음에 룸밀러에서도 카메라를 통해서 시야각을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부분에서 고급 기능이 많이 들어가져 있고, 범퍼의 디자인 모습도 그렇게 두툼하거나 아니면 입체적으로 다듬거나 하진 않고 굉장히 깔끔하고 차분하게 마무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이 사각 형태의 듀얼 배기 파이프, 이 차의 존재감을 나타내는 하나의 요소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 이 안쪽을 생각보다는 깊게 유광블랙으로 감싼 점이 특징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네,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ESV 실내에 들어왔습니다. 먼저 운전석에 앉았을 때 가장 먼저 시선이 꽂히는 부분, 바로 이 커다란 커브드 형태의 액정창이라고 볼 수가 있어요. 우리나라 기업이 만들었죠. 그래서 더 국뽕이 차오르는 것 같기도 한데 38인치가 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평소 이 모니터 아니면 TV 38인치 이런 개념으로 면적을 좀 고려하면 좀 힘들 것 같고요. 전체적인 이 차의 사이즈 이렇게 조각으로 3단계로 나눠 놨을 뿐이지 이거를 통으로 합하면 38인치 정도 된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에도 라이벌 SUV와 비교하면 엄청난 사이즈인 거는 사실이긴 합니다. 일례로 이 센터페시아 모니터 역시 이 한 크기 패턴만 놓고 봐도 16인치가 넘어가거든요. 상당하죠. 네, 자, 운전석에 앉아서 이 풀 디지털 계기판의 퀄리티, 그래픽 형상, 조화, 느낌, UI 구성이라든지 이 직관성과 시인성이 뛰어나고요. 이 선명도도 상당합니다. 그 왼쪽으로 한번 먼저 볼게요. 간단하게 트리 컴퓨터라든지 헤드업 디스플레이 조절, 그 다음에 계기판의 형태, 이 모양, 그래픽을 바꿀 수 있는 버튼들이 터치 액정 패널로 위치해져 있어요. 무척 신기하다라는 생각이 들고, 심지어 캐딜락의 전매 특허죠. 적외선 카메라를 이용한 나이트 비전 시스템도 이 커다란 풀 디지털 계기판에서 다 보여줍니다. 뿐만 아니라 AR 카메라와 연동을 해서 실제로 내가 운전을 하고 있는 이 상황에서의 전방 도로까지 마치 게임을 하는 느낌이 들 정도로 말이죠. 하지만 엄청나게 정확하다는 거, 선명하다는 거 이해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 시선을 조금 더 오른쪽으로 두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어마무시한 16인치가 넘어가는 센터페시아 모니터가 자리 잡고 있습니다. 물론 이 내비게이션 시스템은 조금 아쉽기는 하지만 그래요. 애플 카플레이가 있잖아요. 심지어 무선으로 연동이 되기 때문에 우리 그거 활용하자고요. 그 다음에 여러가지 무드등이라든지 차의 감성을 높이는 각 기능의 요소도 마련이 되어져 있고, 이 차는 2열과 3열에 조금 더 초점이 맞춰져 있는 컨셉이기 때문에 뒷좌석 실내온도 조절 시스템과 뒷좌석 미디어도 운전석에서 1열에서 컨트롤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세심한 부분도 참 마음에 들어요. 램프가 점등되거나 버튼을 눌렀을 때 이 그래픽이 바뀌는 과정, 독일차, 유럽차는 절대 하지 못하는 미국차, 캐딜락만 할 수 있는 강점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는데, 온도를 올릴 때 이런 자연스럽게 이 그래픽이 넘어가는 느낌이나 이 빛을 내는 부분, 더군다나 각종 경고등을 뜨게 하는 이런 각 요소의 이 불빛 점등 같은 경우도 일반 패널처럼 보이는데 불이 들어오거나 이런 요소가 꽤 있거든요. 운전자로 하여금 정말 고급스럽게 다가오고 또 차의 품격을 높이는 세심한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살짝 층을 지어놓은 이 디자인 형태도 마음에 들고, 그 다음에 전자식 변속 레버를 비롯해서 각종 조그 셔틀이라든지 인포테인먼트 조작 버튼들도 한쪽에 깔끔하게 패키징으로 마무리한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바투만 컵홀더 2개와 함께 여분의 수납함이 마련이 되어져 있고, USB도 친절하게 C타입과 일반 타입 각각 하나씩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리고 이 한쪽 켠에는 세로로 꽂아 넣을 수 있는 휴대폰 무선 충전 패드도 마련을 해 놓았죠. 쫙 열면 냉장고가 또 마련이 되어져 있습니다. 냉장 기능을 조절을 할 수가 있고, 제가 실제로 이렇게 아주 깊고 큰 이 텀블러를 하나 놓았는데도 충분히 남을 정도예요. 제가 볼 때는 한 500ml 생수병 6개, 8개 정도는 그냥 들어가는 사이즈를 자랑합니다. 무척 놀랍죠. 그리고 한 켠에는 또다시 USB-C 타입과 일반 타입을 친절히 마련을 해 놓았네요. 아주 칭찬할 부분이에요. 시선을 살짝 아래쪽으로 두면 이 한 켠에 굉장히 다양한 버튼들이 있는데 숙지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주행 모드를 비롯해서 에어 서스펜션 차고를 올리고 내리고, 그 다음에 각종 험로에도 도움을 주는 각 버튼들이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어져 있습니다. 시선을 살짝 위쪽으로 옮기면 먼저 이 룸밀러, 캐딜락이 많이 사용하고 있죠. 이 레버를 토글 방식이죠. 위쪽으로 살짝 당기면 카메라로 전환이 됩니다. 시야각을 더 넓혀줄 뿐만 아니라 더군다나 이 차는 길잖아요. 예, 실제로 뒷유리창이 굉장히 멀게 느껴져요. 정말 멀게 느껴지는데 이 카메라 하나로 확실히 시야 확보를 할 수 있다는 점, 저는 계속 켜두고 운전을 할 것만 같아요. 이야, 다른 캐딜락에서는 느끼지 못했던 이 기능을 가장 유용하게 쓸 수 있는 게 에스컬레이드 ESV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외에 또 한 가지 에스컬레이드 신형만의 특징은 바로 이 뒤쪽에 보이시나요? 요 금속 재질 보이시나요? 요 위쪽에도 보이시나요? 여기에도 보이시나요? 엄청난 스피커의 향연이 펼쳐집니다. 바로 AKG와 협업을 한 사운드 시스템입니다. 수십여 개에 달하는 스피커가 곳곳에 다 탑재가 되어져 있고요. 게다가 이 차는 실내가 광활하잖아요. 그래서 이 공간감이라는 부분이, 사운드가 풍부하게 울려주는 느낌이 웬만한 콘서트홀 뺨친다 라고 생각이 들 정도로 이 주행을 할 때 만족감을 상당히 높이는 하나의 요소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바우스 앤 윌킨슨이라든지 뱅앤올uf슨이라든지 렉시콘이라든지 유수의 이 카오디오 자동차 브랜드와 협업하는 사운드 시스템 많이 들어봤지만, AKG 단연 원탑에 놓고 싶다 라고 말할 정도로 이 에스컬레이드와의 궁합이 아주 잘 맞는 게 특징입니다. 또 한 가지 소재 짚고 넘어가 봐야죠. 우선은 이 베이지 톤의 가죽 느낌도 너무 좋지만 이 컬러 믹스 매치가 상당히 세련되고 심플하고 깔끔하고 또 모던하게 표현이 되어져 있습니다. 먼저 이 베이지 가죽 컬러를 비롯해서 센터페시아 이 대시보드는 살짝 그레이 톤으로 가죽을 또 마감을 해 놓았죠. 군데군데는 이 리얼 우드 유광 코팅을 한 이 모습까지 살펴볼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 위쪽에는 스웨이드로 또 마감을 해 놓았어요. 각 부분을 지나는 스티치 패턴 역시 깔끔하고 고급스럽게 포함이 되어져 있죠. 그리고 이 마지막으로 이 경계선을 나타내는 금속 소재의 몰딩, 그다음에 직간접 조명까지 진짜 말이 안 나올 정도로 너무 좋습니다. 예. 캐딜락이 말하는 이 독일 유럽 차들과는 완전히 다른 프리미엄을 지향하는 모습, 그리고 그 퀄리티 결과물을 아주 완성도 높게 에스컬레이드에서 보여줄 수 있다라는 거는 이 차 정말 대단하다, 허투루 만들지 않았고 시장에서 엄청난 경쟁력을 갖추고 있다라고 과감히 말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네요.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ESV 2열에 들어왔습니다. 2열 공간은 우리가 이 롱힐 베이스라고 생각할 때 무언가 엄청나게 길지 않을까, 여유롭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했는데 생각보다는 무난한 것 같아요. 그럼에도 라이벌 SUV들과 비교해서는 여유롭긴 하죠. 무릎 공간, 머리 윗 공간 전혀 흠잡을 곳이 보이지 않고 이렇게 개별 독립식 모니터를 깔끔하게 터치 형식으로 마련을 해 놓은 점도 상당히 고급스럽네요. 타고 내릴 때 도움이 되라고 이렇게 손잡이를 마련한 이 배려심도 느낄 수가 있고요.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 위쪽에도 2열 전용 스피커, 그다음에 AKG 사운드 시스템이 매칭이 되어져 있습니다. 너무나도 이쁘죠. 그다음에 가운데를 보면 이 아래쪽 공간도 엄청 넓고 평탄화도 되게 잘 되어 있어서 상대적으로 더 크고 넓어 보이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전용 공조장치 패널 액정창과 각종 버튼들이 토글 형식으로 되어져 있고, 컵홀더가 이렇게 가운데 2개가 마련이 되어져 있어요. 물론 도어 패널 쪽에서도 깊은 수납 공간이 또 위치해져 있습니다.
그다음에 2개 USB 포트 HDMI 케이블도 제공을 하네. 2열 전용 송풍구는 요 위쪽에 표현이 되어져 있고 옷걸이 같은 것도 그래도 깔끔하게 또 세심하게 표현을 해 놓았네요. 이 2열 같은 경우 시트의 활용 방법도 놀라운데요. 요 안쪽에 버튼이 하나 있어요. 한번 꾹 누르면 한번 폴딩이 되고요. 또 한번 꾹 누르면 더블 폴딩이 돼서 위로 들어 올라가져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이 3열을 타고 내릴 때 한결 더 넓은 또 여유로운 공간이 나오게 되죠. 이런 부분도 이 단연간 SUV를 만들면서 수십 년 동안 쌓아온 캐딜락만의 노하우가 돋보이는 포인트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3열의 경우 말도 안 되게 놀라운 또 여유로운 공간이 연출이 되는데요. 제가 2열을 최대한 뒤쪽으로 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3열을 앉았을 때 공간 보세요. 그냥 남아요. 그냥 머리 위 당연히 뭐 말할 필요도 없고 3열을 위한 전용 컵홀더와 수납함, USB 충전 포트까지 마련을 해 놓았어요. 각각. 그 다음에 요 위쪽에도 또 스피커가 있네요. 그 다음에 전용 송풍구까지 친절하게 마련을 해 놓았습니다. 한 가지 특징은 요 안쪽 부분인데 제가 외부에서 봤을 때는 이 뒤쪽 글라스가 무지하게 컸잖아요. 근데 이 안쪽은 최대한 이 스웨이드 형태로 격벽으로 마감을 해 놓았고 살짝 공간 정도만 보이는 수준입니다. 그래서 뭐 개방감은 살짝 떨어질 수는 있지만 안락함을 높이는 데에는 더없이 훌륭한 존재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대망의 트렁크 공간 캐딜락 ESV에 가장 많은 사람들이 기대하는 순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자, 보세요. 이거 시트 접은 거 아닙니다. 3열까지 다 폈는데 이 정도 공간이 나와요. 말이 안 나오지 않습니까? 진짜 놀랍기도 하고 진짜 입이 떡 벌어지는 순간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실제로 적재 공간은 기본 1175리터를 확보했고요. 여기에 3열을 접으면 2665리터, 2열과 3열까지 모두 접으면 4000리터에 달하는 적재 공간이 나온다고 합니다. 자그마한 이 원룸 소형 냉장고 아니면 뭐 소파 같은 것도 그냥 실어서 이동을 할 수 있을 정도의 적재 능력 수준을 확보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기본적으로 7인승 SUV 7명이서 성인 남녀가 가득 타고 7명의 짐을 다 넣고 달려도 어색하고 불편한 게 1도 없습니다. 그 정도로 넓은 공간, 요 아래쪽에도 나름 별도의 여분의 잔짐을 넣을 수 있는 공간도 확보를 했고요. 그리고 시트를 폴딩할 때도 이게 너무 차가 길기 때문에 손이 안 닿아요. 예. 팔 아주 긴 사람 아니면 힘듭니다. 예. 그래서 요 한쪽 끝에 버튼을 마련을 해 놓아서 보다 쉽고 편리하게 시트를 접을 수 있는 하나의 세심한 기능도 마련을 해 놓았어요. 이게 생각보다 빨라요. 보세요. 오, 굉장히 빠르게 접히지 않나요? 네. 여기에 2열 시트까지 한번 접어볼게요. 깔끔하게 접히게 되어져 있죠. 2열 시트까지 접은 모습인데 보이시나요? 네, 그냥 웃음밖에 나오지가 않습니다. 네. 하염없이 그냥 계속 위아래를 이렇게 보게 돼요. 이 공간감 진짜 무엇인가요?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기에 버튼 한번 더 누르면 더블 폴딩까지 트렁크 쪽에서 손쉽게 가능하죠. 네, 적어도 국내 판매 중인 SUV 중에 이 차만큼 수납, 적재, 뛰어난 차 어디에도 없다라고 과감히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네,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ESV 롱휠 베이스죠. 주행 느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이 차 같은 경우 재원표상 수치를 보면 기가 막힙니다. 덩치에 걸맞는 엔진을 넣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는데 V형 8기통 6.2L 자연흡기 엔진을 사용하고 있고요. 최고 출력 426마력, 최대 토크가 63토크를 넘습니다. 어마어마하죠. 변속기는 생각보다 촘촘하게 나눴어요. 무려 10단 자동 변속기가 맞물리죠. 우선 시동을 걸고 주행을 이어나갈 때 조금만 가속 페달을 밟아도 이 풍부한 사운드가 일품입니다. 웅 하고 나가면서 굉장히 뭔가 좀 포용력 있는 이 차체, 이 파워트레인의 느낌을 볼 수 있다. 첫인상에서부터 아주 강렬히 느껴지는 게 운전자로 하여금 임팩트를 주기에 충분하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여기에 굳이 스포츠 모드가 아니더라도 가속 페달을 살짝만 밟아도 이 자연흡기 특유의 아주 자연스러운 스로틀 반응과 함께 조금의 지연 현상도 없죠. 이 엄청난 거구를 순식간에 가속 영역에 올려놓습니다. 좀 놀라울 정도예요. 아무래도 진짜 배기량이 깡패다 라는 말이 이 차에게
유독 잘 어울리는 것 같고요. 그만큼 가속 영역에 있어서는 차의 크기, 뭐 사이즈 이런 거 다 무시하고 뭐 에어로 다이나믹 이런 거 다 버리고 그냥 엔진의 힘으로 아주 강하게 밀어붙이는 맛이 좋다라고 평가를 할 수가 있겠습니다. 조금의 답답함, 뭐 아니면 뭐 힘이 좀 딸리거나 부족하거나 이런 거 어디에도 느낄 수가 없습니다. 주행 감각을 벗어나서 지금과 같이 일반 도심 속에서 이 차를 운전할 때 에스컬레이드 ESV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이죠. 바로 이 높은 지상고 시트 포지션 덕분에 이 위에서 아래로 내려다보는 맛이 상당합니다. 네, 웬만한 SUV 꿈쩍도 못하겠다라는 생각이 들고, 그만큼 이 높은 차체 시야를 바탕으로 모든 웬만한 차들은 다 이 차보다 아래에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심지어 뭐 X5라든지 웬만한 대형 SUV, 뭐 팰리세이드도 애기처럼 보이는 아주 극적인 효과를 누릴 수도 있습니다. 네, 뭐 이런 맛에 또 큰 차 타는 거잖아요. 예, 기분이 참 좋네요. 예. 확실히 차가 크기 때문에 어느 정도 차 폭이라든지 길이라든지 감은 익혀야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아요. 하지만 어느 정도 익숙해지다 보면 웬만한 SUV 못지않게 편하게 운전을 할 수 있겠다, 컨트롤이 가능하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뭐 작은 스티어링 휠도 그렇고요, 큼직한 사이드 미러도 그렇고 생각보다 사각지대가 많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내 차로 많이 길들여지고 익숙해진다면 운전하는 데는 뭐 크게 불편함을 느낄 것 같진 않네요. 오히려 진짜 지금 올란도가 지금 제 옆에 있는데, 올란도 되게 큰 차로 나름 알고 있는데 왜 이렇게 소형 SUV만도 못하게 생긴 거지? 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네, 이 차가 주는 위압감, 도로 위에서의 존재감이 상당합니다. 네, 이런 부분 또 장점으로 볼 수가 있겠네요. 또 한 가지 주행에서 인상적인 부분, 바로 이 서스펜션에 있습니다. 캐딜락이 잘 해내고 있는 부분이죠. 마그네틱 라이드 컨트롤, 이 세시를 바탕으로 전체적으로 이 에어 서스펜션이 주는 승차감도 일치월장하게 예전 에스컬레이드에 비교해서는 너무 많이 좋아졌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뭐 도로 위에 이런 잔 굴곡이나 뭐 요철이나 크게 뭐 신경 쓰지 않고 여유롭게 달려도 차가 알아서 적당히 의연하게 걸러줍니다. 이 느낌은 비단 1열뿐만 아니라 2열과 3열에서의 승차감에서도 거의 동등하게 느껴질 정도이니까, 보통 이렇게 큰 SUV 타면 더군다나 미국식 뭐 대배기량 뭐 이런 차 좋긴 하지만 승차감 부분에서 살짝 꿀렁거리면서 무언가 좀 막 멀미가 날 것 같고 막 약간 옛날에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런 편견 이제 완전히 지우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적당히 탄탄하게 도로 위를 잘 잡아주면서 접지와 함께 승차감까지 고루 개선한 흔적이 보이고요. 신형 에스컬레이드 이 승차감, 특히 서스펜션의 반응이나 느낌은 많이 좋아졌네요. 진짜 확실히 주행, 이 파워트레인을 넘어서 또 다른 이 차만이 갖고 있는 장기라고 해도 좋을 것 같아요. 지금과 같이 과속 방지턱을 넘을 때도 생각보다 빠른 속도임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자극적으로 바운스가 되지 않습니다. 이렇게 큰 대형 SUV임에도 말이죠. 역시 뭐 3.4m에 이르는 긴 휠베이스가 아무래도 이 앞바퀴와 뒷바퀴가 왔다 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는 이 시간적인 텀을 조금 더 주면서 뭐 어쨌든 구조적인 이점도 있을 것 같고, 그 외에도 기본적으로 이 캐딜락이 갖고 있는 서스펜션 세팅 능력에서도 지금과 같이 과속 방지턱 여유롭게 넘을 수 있는 이런 부분 웬만한 독일 플래그십 아니면 기함급 SUV들과 비교해서, 그들의 에어 서스펜션과 비교해서도 전혀 손색이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또 한번 좀 세게 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게 충격파가 전달해지지 않고요. 2열과 3열에서도 그렇고요. 승차감이라는 부분 확실히 이제 프리미엄 브랜드, 그리고 캐딜락의 기함급 차종답게 잘 잡았고 세팅한 흔적을 볼 수가 있네요. 브레이크 부분도 꽤 마음에 들었어요. 지금과 같이 빠르게 고속 코너를 통과해 나가다가 브레이크를 살포시 쫙 잡을 때 페이드가 굉장히 일정하게 유지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정지 상태까지 놓아져 있는 상황에서도 그렇게 꿀렁이거나 아니면 이질감이 들거나 앞으로 확 쏠리는 느낌은 잘 찾아볼 수가 없었거든요. 이런 부분도 우리가 흔히 알고 있는 미국산 대형 SUV의 편견을 버릴 수 있는 좋은 포인트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넉넉한 파워트레인 합을 바탕으로 이 서스펜션과 이 브레이크 많이 좋아졌다, 제가 칭찬을 아끼지 않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엄연히 이 차는 풀사이즈급에 해당하는 초대형 SUV입니다. 세그먼트, 이 구조적인 한계는 벗어날 수가 없었던 것 같아요. 그도 그럴 것이 지금과 같이 조금 깊은 코너를 빠르게 스티어링 휠을 적극적으로 꺾다 보면 어느 정도의 롤은 허용을 합니다. 예. 원체 차고도 높고 뭐 타이어 사이즈라든지 이 차 갖고 있는 성격상 타이트하게 아주 정확하게 핸들링, 코너링 실력을 발휘한다 라고까지는 말씀드리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네. 이거보다 조금 더 체급이 낮은 오히려 뭐 GL이라든지 뭐 GLS 쪽이 오히려 조금 더 이 코너에서의 롤을 잡아주는 허용 능력이라든지 뭐 차체 뭐 좀 정직하게 포물선을 그리는 느낌은 더 좋았던 것 같고, 이 차는 확실히 코너를 들어갈 때는 충분히 감속을 한 다음에 여유롭게 통과하는 것을 조금 추천을 드립니다. 물론 이 차를 갖고 적극적으로 달릴 소비자는 거의 없으리라고 보긴 하지만요. 네. 이외에 스티어링 휠 반응이라든지 차의 거동 능력 무난무난합니다. 차의 크기를 감안하면 그래도 이상적으로 잘 세팅을 해서 맞춰 놓았다 라는 생각이 들고요. 뭐 아주 적극적으로, 아주 민감하지도 않고 그렇다고 아주 둔하지도 않고 딱 알맞은 평균 정도의 세팅 값을 보여준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변속기도 마찬가지인데 이 10단 자동 변속기 조금 더 효율에 초점을 맞춘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고속 영역에서 변속 패턴이 상당히 여유롭게 또 잡아져 있는 모습, 그리고 트릭 컴퓨터상 이 숫자, 연비가 살짝 올라가는 느낌만 보더라도 알 수가 있고요. 물론 이 뒤쪽에 패드 시프트가 달려 있고 운전 모드에서도 스포츠 모드 체커기 버튼이 위치해져 있긴 하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일반 노멀 모드에서 이 10단 자동 변속기가 주는 알맞은 로직에 맞춰서 풍부하고 여유롭게 고속 크루징을 이어나가는 쪽이 더 운전을 할 때 만족감을 크게 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런 세팅 방법이 2열과 3열에서 충분히 더 깊은 감동으로 다가오기 때문이죠. 물론 이 차가 갖고 있는 능력, 스포츠 모드가 전부가 아니죠. 트레일러를 연결했을 때 그런 견인력, 그다음에 험로 주행, 다양한 상황에서 아웃도어 레저 활동에 더 적합한 세팅이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ESV의 파워트레인 전체적인 동력계의 성능 합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전체적으로 이 차를 타고 고속에서 또 장거리 사랑하는 사람들을 가득 태우고 짐도 가득 싣고 불편하지 않게 너무나도 여유롭게 이야기 나누면서 내려가다 보면 순식간에 뭐 땅끝마을까지 금방 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 정도로 고속 크루징 영역 아주 만족스러운 게 에스컬레이드 ESV이자 또 동력계의 특징, 가장 큰 포인트가 아닐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네, 마지막으로 캐딜락 에스컬레이드 ESV 가격과 총평을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우선 이 차 같은 경우 가격이 나쁘지 않아요. 네, 1억 6천만 원대에 형성이 되어져 있습니다. 비슷한 이 가격표를 갖고 있는 뭐 벤츠 GLS라든지 BMW X7, 그들과 놓고 봤을 때 이 차가 훨씬 더 크고 우람하고 덩치 있고 존재감 전혀 꿀릴 게 없거든요. 게다가 이 미국 차 하면 갖고 있던 그런 몇 가지 편견들 완전히 날려버렸죠. 최신식 커브드 디스플레이라든지 이 소재 마감 퀄리티라든지 이제는 어느 곳 하나 흠결을 잡기가 힘듭니다. 이를 바탕으로 1억 6천만 원 저는 충분히 지불할 가치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요. ESV가 갖고 있는 가장 큰 특징, 바로 이 3열과 트렁크의 거주 공간, 비교할 차가 없을 정도로 독보적이다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습니다. 거기에 요즘은 보기 드문 이 대배기량 자연흡기 가솔린 엔진을 바탕으로 풍부하게 뻗어나가는 이 넉넉한 성능, 운전을 하면 할수록 말할 필요도 없이 만족감이 훌륭했고요. 그 다음에 기존의 에스컬레이드 미국 차가 갖고 있던 몇 가지 아쉬웠던 부분들, 이 서스펜션, 브레이크의 이질감, 꿀렁거림, 이런 부분을 크게 잡으면서 유럽차 수준의 탄탄한 주행 완성도까지 갖췄습니다. 다양한 부분에서 에스컬레이드 진짜 많이 좋아졌다. 캐딜락이라는 브랜드, 미국식 프리미엄이 어떤 것인지 정확히 보여주는 계기가 됐고요. 이 차를 통해서 이 존재감을 또 한 번 업시키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차 좀 좋아하는 소비자분들, 에스컬레이드 이름만 들어도 정말 꿈의 차잖아요. 그 드림카의 영역 굳건히 지키지 않나 라는 생각이 듭니다. 개인적으로는 운전석도 좋지만 2열과 3열에 앉아서 정말 편안하게 여행을 떠나고 싶고, 여기에 저 혼자뿐만 아니라 이 사랑하는 사람들 7명이 다 같이 타서
여유롭게 장거리 운전을 한다면 그게 바로 행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드네요. 네, 긴 영상 시청해주셔서 정말 감사드리고요. 저는 지금까지 오토타임즈 김상환 기자였습니다.